자, 이번 시간에는 방향족 치환 반응에서 치환기의 효과에서부터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 이런 방향족 화합물에 대해서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친전자체가 반응을 해서 치환이 될 때에 만약에 그냥 벤젠 뿐만 아니라 이 벤젠에 이미 치환기가 이렇게 있는 페놀이라든지 혹은 클로로벤젠이라든지 혹은 나이트로벤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치환기가 이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치환기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이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이 치환 반응, 두 번째 치환기가 붙는 치환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환기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벤젠, 여기 지금 수소,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벤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여기에 어떤 친전자체가 반응하는 반응에 대해서 클로로벤젠은요, 0.033, 약 30분의 1 정도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나이트로벤젠은 6 곱하기 10의 - 8승이니까 뭐 한 거의 1000만 분의 1 정도로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쪽에는 페놀은 이 일반적인 벤젠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반응을 더 잘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반응을 더 잘하고 어떤 경우에 반응을 원래 벤젠보다 더 잘 안 하게 하느냐, 우리가 크게 이걸 두 가지로 치환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자 주는 기와 전자 끄는 기라고 해서 영어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과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벤젠에서 치환 반응의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방향족 고리가 친전자체와 반응을 해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벤젠 고리의 전자가 많을수록 친전자체와 반응을 더 잘하겠죠. 반대로 이 친전자체와 반응을 할 이 벤젠 고리가 전자가 부족해지면 반응을 잘 못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치환기가 수소와 비교했을 때 전자를 이 벤젠 고리 쪽으로 전자를 더 잘 주느냐 혹은 여기서 전자를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더 준다면 이 벤젠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반응을 더 잘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치환기가 전자를 끌어가 버리면 이 벤젠 고리에 전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떤 친전자체에게 전자를 주는 게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주는 게는 바로 고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전자를 끌어가는, 전자를 끄는 게는 고리를 비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OH라고 하는 이 하이드록실기는 바로 여기서 전자를 주는 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을 1000배 정도 더 잘 일어나게 하니까. 반면에 여기는 염소라든지 혹은 이런 나이트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벤젠보다 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전자를 끄는 기. 그렇기 때문에 고리를 비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붙어 있는 치환기가 방향족 고리의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전자를 주는 기와 끄는 기가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환기는 반응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여기 보셔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페놀에다가 우리가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넣어주면 바로 이 조건이 나이트레이션, 나이트로화 반응이죠. 그럼 여기 NO2가 치환이 될 텐데 이 OH에 대해서 오소 위치에 있는 수소가 나이트로로 치환이 되든 메타 위치가 치환이 되든 파라가 치환이 되든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즉
이러한 세 가지 이성질체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반응을 다 시켜놓고서 이것들을 분리해서 생성물이 어떤 것이 나왔나 보면은 이 오소 위치에 치환된 것이 50%, 메타는 없고요. 파라가 50%. 그래서 오소나 파라 쪽으로 반응이 가도록 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 CHO 포밀기는요. 포밀기는 똑같이 나이트레이션 조건을 가지고서 반응을 시켜보면 오소로 치환된 것이 19%, 메타가 72%, 파라는 9%. 그래서 이 벤자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타 치환이 많이 생기지 오소나 파라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바로 이 첫 번째 치환기, 먼저 들어가 있던 치환기가 그 다음에 들어갈 치환기에 그 들어갈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소 파라로 들어가게 하든지 혹은 메타로 들어가게 하든지 이것을 바로 여기서 지향성,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놀 같은 OH기는 오소 파라, 그 다음에 이런 포밀기는 메타 쪽으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치환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시켜보면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가를 종합한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트리메틸 아미노기. 자, 이거 좀 굉장히 복잡한 기인데요. 이게 들어갔을 때는 메타가 많이 생기고요. NO2, 처음에 나이트로 그룹이 있을 경우에 역시 메타가 많이 생기고 CO2H가 붙어 있을 때 CN, 나머지 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요. 지금 오소는 이만큼, 메타 이만큼, 파라 이만큼. 예, 메타가 주로 많이 생기는 그런 메타 다이렉팅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할로젠들, 이 할로젠들은 메타는 거의 없고 이 오소나 파라 쪽으로 많이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오소 파라 다이렉팅 그룹이고요. 여기는 메틸기나 OH, 하이드록실기 혹은 NHCO, CH3 이런 질소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메타는 거의 없고 오소나 파라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오소 앤 파라 다이렉팅 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은 메타, 어떤 것들은 오소 파라 쪽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지향성.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이쪽에 메타 다이렉팅 그룹들은요. 여기 보니까 디액티베이터라서 디액티베이터. 반응이 더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벤젠보다, 즉 다시 말하면 수소일 때보다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할로젠들은요. 할로젠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면 디액티베이터라 했어요. 이것도 역시 반응성이 떨어져요. 반응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거는 생성물이 오소나 파라가 많이 생기고 메타는 거의 안 생깁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요. 이거는 오소 파라 다이렉팅이면서 액티베이터예요. 이거는 그냥 수소인 벤젠과 비교했을 때의 반응을 더 잘하고 그래서 액티베이터고요. 이거는 오소 파라 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정리한 게요. 지금 바로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은 이 치환기들을 그 반응성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수소가 있어요. 자, 이거 벤젠이죠. 요 수소보다 이쪽에 보니까 할로젠들이 있죠. 할로젠. 자, 할로젠들은 수소보다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반응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디액티베이터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은 CO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 혹은 CN 삼중결합, 혹은 N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질소들이에요. NR3 플러스라든지 NO2. NO2의 요 N은 예, 이것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건 전자를 끌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벤젠의 전자 밀도가 떨어져서 이것이 반응이 더 잘 안 일어나도록 한다는 디액티베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액티베이터, 근데 이건 메타 다이렉팅. 여기는 디액티베이터지만 오소파라 다이렉팅, 바로 할로젠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 보니까 여기 벤젠이나 알킬기 이런 것들은 이 수소일 때보다 좀 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질소가 있거나 산소가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질소나 산소에 뭐가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놨어요.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전자쌍. 예, 요 전자쌍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이 작용기들이 벤젠, 이 수소와 비교했을 때 더 벤젠 고리의 전자가 많아지도록 함으로써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액티베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기를 이렇게 세 가지 오스파라 다이렉팅인 액티베이터, 또 오스파라 다이렉팅이지만 디액티베이터, 그리고 메타 다이렉팅인 디액티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면 왜 이런 성질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요, 유발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발 효과는 여러 번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다룬 내용이고요. 이거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끌어가거나 전자를 주거나 하는 건데, 대개는 전기 음성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작용기 내에 어떠한 결합이 있는데 그것이 극성을 어떻게 띠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끌어가거나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 벤젠에 염소가 붙어 있으면요, 이 염소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탄소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벤젠골이 전자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자, OH, 산소도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죠. 여기는 CO 이중결합 카본일기가 있고요. 이 카본일기 자체가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 커서 전자를 끌어가니까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게 되죠. 이 탄소 전자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쪽 벤젠 고리로부터 전자를 끌어와서 벤젠 고리도 전자가 부족하게 합니다. CN3중결합도 마찬가지죠. 탄소보다 질소가 전기 음성도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이 벤젠에 있는 전자를 끌어간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NO2, 나이트로 그룹, NO2는요, 그냥 쓸 땐 NO2 이렇게 쓰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캐큘레 구조를 그려보면 이 질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O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질소가 플러스고요. 질소가 플러스, 이건 굉장히 전자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벤젠 고리로부터 전자를 끌어가서 상당히 전자를 끌어가는 그러한 이런 것들은 다 이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끌어가는 이러한 작용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nductive Electron Withdrawal, 예, 이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끌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메틸기는요, 이 메틸기는 전자를 주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탄소 양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런 유발 효과를 그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 알킬기는 전자를 준다 그랬습니다. 전자를 주니까, 메틸기가 전자를 벤젠 고리 쪽으로 주니까 이 벤젠이 전자가 많아져서,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친전자체의 전자를 더 잘 내어줄 수가 있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덕티브 일렉트론 도네이션, 예, 이거는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도네이션 주는 그러한 작용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치환기들이 벤젠 고리에서 전자를 주느냐 끌어가느냐 할 때에 또 한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공명 효과, 예, 영어로 resonance effect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 벤젠 고리에는 지금 여기에 피오비탈들이 쭉 나란히 있어요. 그렇죠? 피오비탈들이 평행하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벤젠 고리부터는 이 탄소가 지금 이쪽 산소와 이중결합을 하면서 여기 역시 피오비탈들이 있죠. 그래서 피오비탈이 연속적으로 쭉 나열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파이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끌어가거나 혹은 전자를 주거나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명 효과, 레조넌스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거는 여기서 이 벤자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이 이중결합이 전자를 주고 전자를 주어서, 예. 자,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 탄소는 어때요? 전자가 이 산소가 전자를 끌어가니까 이 탄소 전자가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명구조. 또 요 탄소가 전자 부족하면 전자 이렇게 주어서 이런 공명구조. 또 여기서 전자를 주어서 여기가 플러스인 이런 공명구조.
이러한 여러 개의 공명 구조들을 보면은 이 벤젠 고리가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벤젠이 전자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벤젠 고리에 가서 이런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특히 여기에 있는 이 Y와 G가 더 전기음이 더 크게 되면은 지금 바로 CO나 CN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는 이런 공명 효과를 통해서 이 벤젠 고리에 있는 전자를 끌어가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벤젠 고리가 플러스인, 즉 여기가 전자 부족한 그러한 공명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것들이 이 벤젠 고리 전자를 부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유발 효과와 지금 얘기한 이 공명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바로 전체적으로 이 벤젠 고리에서 치환기가 전자를 끌어가느냐, 전자를 주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명 효과에서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 할로젠이나 혹은 산소나 질소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페놀, 자, 페놀은 전자를 준다 그랬어요. 이건 액티베이팅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앞에서 유발 효과를 배울 때에 뭐라 그랬냐면은 산소는 탄소보다 전기음 농도가 커서 전자를 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그랬죠. 바로 요 벤젠에 산소가 붙어 있을 경우에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 농도가 커서 전자를 끌어간다. 바로 유발 효과로 전자를 끌어간다 그랬어요. 바로 그랬는데 지금 바로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산소가 전자를 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이 벤젠 고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주고 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또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벤젠 고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공명 구조들이 많다라는 말은 벤젠이 전자가 많아진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냐? 바로 이 Y에 벤젠 고리가 치환되어 있는 바로 첫 번째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이 있는 이런 할로젠이나 혹은 산소나 혹은 질소가 있는 경우에 그 비공유 전자 쌍을 내어줘서 이러한 공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이 공명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발 효과와 공명 효과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 각각의 치환기들이 공명 효과로 전자를 주는지 끌어가는지 혹은 유발 효과로 전자를 주는지 끌어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유발 효과와 공명 효과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할로젠이나 혹은 OH 하이드록식이나 혹은 알콕식이 OR이나 혹은 아미노기 이런 것들은요. 여기 있는 X, 할로젠이나 혹은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자, 이건 탄소보다 전기음이 큰 거죠. 따라서 이건 유발 효과로는 전자를 끌어가게 돼요. 반면에 공명 효과로는 전자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고립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효과가 서로 반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반대로 일어날 때 둘 중에서 어떠한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자를 주는 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전자를 끌어가는 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벤즈알데하이드, 클로로벤젠, 벤젠, 페놀 여기에 지금 보면 자, 이 벤젠 고리에 여기에 이 색깔을 한번 봐요. 이게 전자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이 진할수록 더 전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빨간색이 연해질수록 전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OH가 붙어 있으면 OH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이건 여기 전자가 많아지고요. 염소는 전자를 끌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전자 부족하고 CHO는 더 많이 끌어가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CHO는 유발 효과로나 혹은 공명 효과로나 둘 다 전자를 끌어가는 거고요. 염소는 유발 효과로는 전자를 끌어가고 공명 효과로는 전자를 주는데 그 둘 중에서 유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약하게 끌어가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OH는 유발 효과로는 전자를 끌어가고 공명 효과로는 전자를 주지만 이 두 가지 효과 중에서 전자를 주는 공명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를 주어서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이건 액티베이터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트라이플로로메틸 벤젠과 이 톨루엔, 이거는 이 벤젠에 CH3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벤젠에 CF3가 붙어 있는 거예요. F. 우리가 플로린은 가장 전기염성도 큰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전기염성도 큰 플로린이 이 탄소에 3개가 붙어 있고, 따라서 여기가 전자를 강력하게 끌어가기 때문에 이 탄소는 이쪽 벤젠으로부터 전자를 끌어가는, 그래서 유발 효과로 전자를 끌어가는 그러한 경우고요. 이것은 반대로 유발 효과로 전자를 주어서 이 벤젠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자 밀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이 치환기가 왜 그러면 더 활성이 되게 하고 어떤 건 더 비활성이 되게 하느냐라는 걸 설명할 때에, 자, 여기 수소가 붙어 있을 때하고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붙어 있을 때와 전자를 끌어가는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붙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 반응에서 이 벤젠 고리가 이 친전자체에 전자를 줄 때에, 자, 이 치환기에 대해서 지금 오소 위치로 친전자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그때에, 자, 이것이 그냥 수소가 붙어 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친전자체가 붙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만들어지는 탄소 양이온들을 그린 건데요. 오소 위치에 붙었을 때에 만들어지는 탄소 양이온이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때에 여기 있는 Y가 전자를 주는 작용기라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부족한 탄소 양이온의 전자를 주니까 여기를 보충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을 더 안정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전자를 끌어가는 그룹은 전자 부족한 곳에서 전자를 더 끌어가기 때문에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날 거고요. 이 반응은 잘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Y가 전자를 주는 작용기라면 오소로 잘 생기고요. 전자를 끌어가는 작용기라면 오소가 잘 안 생기고 아까 메타가 잘 생긴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여러 가지 그 치환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한번 이걸 여러분들 하나씩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나도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알킬기가 붙어 있을 때에 이때에 어떠한 생성물이 주로 얻어지느냐. 알킬기는 액티베이팅 그룹이고 따라서 이건 오스파라 나이트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그려보죠. 벤젠고리를 그리고요. 자, 여러분 이거 벤젠고리도 정확하게 좀 그려보고요. 여기 메틸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떠한 친전자체가, 자, 친전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죠. 친전자체. 그러면은 이 벤젠 고리가 친전자체 전자를 비추겠죠. 이때에 이 메틸기에 대해서 어느 위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이성질체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자, 이 메틸기에 대해서 오소 위치로 들어간다면, 자, 오소 위치 여기죠. 여기 이미 수소가 하나 있고요. 자, 수소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친전자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하나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양이온이 이렇게 됩니다. 혹은 자, 여기에서 이 메틸기에 대해서 이 메타 위치에 이미 수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친전자체가 들어가면은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혹은 이 메틸기에 대해서 파라 위치. 자, 여기에 메틸기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파라 위치죠. 자, 파라 위치에 여기에 이미 수소가 있고 여기 친전자체가 붙으면 이쪽에
양이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지금 요 탄소 양이온을 보면 여기에 몇 가지의 공명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 탄소 양이온 옆에 가서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주면은 자,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수소와 친전자체가 붙어 있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 탄소 양이온은 이쪽에 있는 이중결합 전자를 이렇게 주면 이쪽 탄소가 플러스인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친전자체가 붙어 있는 이 탄소 옆에 있는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주고 떨어지면 이렇게 오소로 치환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메타인 경우에는요. 자, 여기 탄소 양이온 옆에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주어서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 이중결합에서 전자 이렇게 주면 이러한 세 가지의 공명 구조, 탄소 양이온을 거쳐서 이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주고 떨어지면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요. 이와 같은 친전자체가 메타 위치에 치환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파라로 들어간다면, 자, 이쪽이 플러스고요. 여기서 전자 쌍을 이렇게 줘서 바로 이러한 탄소 양이온, 그리고 여기서 전자 쌍을 이렇게 주어서 이러한 탄소 양이온의 이런 세 가지 공명 구조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이 수소가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파라로 치환된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세 개씩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뭐가 특별하냐? 자, 여기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경우와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 경우, 자, 요 두 개가 지금 특별히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 지금 이것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도 비슷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 이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려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꼭 다시 그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공명 구조가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탄소 양이온, 그 탄소 양이온에 가서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 탄소 양이온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 메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틸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자를 주는 작용기고요. 이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부족한 탄소에 직접적으로 전자를 잘 줄 수 있습니다. 전자를 줄 수 있죠. 따라서 이 탄소 양이온이 다른 탄소 양이온들은 전부 2차 탄소 양이온이지만 이것들은 3차 탄소 양이온이고요. 이것들이 안정하다는 거죠.
이것이 오소나 파라로 가는 길에는 이러한 공명 구조, 공명 형태가 있지만 메타로 가는 탄소 양이온에는 이와 같은 공명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소나 파라로 가는 구조가 메타로 가는 구조보다 더 안정하고요. 따라서 생성물이 오소나 파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꼭 한번 그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여기에 어떤 걸 가지고서 지금 내가 이제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CH3가 아니고 이런 COH 자, 요 경우를 가지고서 한번 그려보죠. 여러분들 이걸 다 다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똑같이 하고요. 여기서 이 CH3를 전부 다 이렇게 CHO로만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전부 다 바꿉니다. 자, 한번 내가 전부 다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CHO로 다 이렇게 그려서 요 구조들을 다 보면 똑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요 두 개의 구조가 다른 구조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요 두 개의 구조 역시 지금 여기에 있는 CHO, 이 포밀기가 바로 이 탄소 양이온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포밀기는 어떤 치환기라고 했냐면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것이 전자를 끌어가게 되고요. 이 전자를 끌어가게 되면 탄소 양이온에서 전자를 끌어가니까 이건 굉장히 오히려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이것이 더 불안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오소나 파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메타로 가지 오소나 파라로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CHO가 있을 때는 메타 다이렉팅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틸기, 그 다음에 CHO, 즉 전자를 끌어가는 이러한 메타 다이렉팅 그룹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할로젠이 붙어 있는 경우를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할로젠이 붙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할로젠을 가지고 설명해보죠. 할로젠은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 쌍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할로젠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때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여기 할로젠인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아까처럼 그려보면 똑같이 이렇게 공명 구조가 3개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할로젠이 지금 요 양이온, 탄소 양이온에 붙어 있는 요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여기 전자를 주는 기가 있을 때는 이것이 더 안정하게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이 할로젠은 전자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명 효과가 아니고 유발 효과로 전자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할로젠은 여기 비공유 전자 쌍이 있죠. 따라서 이 탄소 양이온에서요. 지금 이 할로젠에서 이쪽으로 전자 쌍을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바로 이때에 여기서 이러한 네 번째의 공명 구조가 하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 양이온 옆에 할로젠이 붙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전자쌍을 이렇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하나의 공명 구조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공명 구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공명 구조, 이 네 번째 공명 구조가 가장 안정하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X일 때나 OH일 때. 왜 이때가 더 안정하냐?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선 공명 구조의 개수가 메타일 때는 3개지만 오소나 파라로 갈 때는 4개의 공명 구조를 갖게 돼서 공명 구조가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공명 구조 개수가 많아서 오소나 파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은
할로젠이 양이온이에요. 그런데 이 할로젠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전자 쌍이요. 지금 요렇게 더 있고요. 이 경우에는 모든 원자가 다 옥텟을 만족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탄소 양이온, 이것들은 탄소 양이온이죠. 탄소 양이온들은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 6개밖에 없어요. 최각 전자가. 그러나 지금 요 경우에는 이것이 옥텟, 최각 전자가 모든 원자가 다 8개를 만족하고 있고요.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는 이러한 공명 구조가 여기서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할로젠은요, 오소나 파라인 경우에 이 네 번째 이 공명 구조로 인해서 더 안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들은 오소나 파라 생성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OH일 때도 똑같이 설명을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치환기가 어떤 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치환기들은 오소파라, 어떤 것들은 메타, 어떤 것들은 액티베이터, 어떤 것들은 디액티베이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꼭 연습해 보는데, 반드시 이러한 공명 구조를 그려야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직접 손으로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에서 이러한 치환기 효과들을 지금 표로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메틸기는 액티베이팅 그룹인데 이것은 오소 파라 다이렉팅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인덕티브 이펙트로 약하게 전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틸기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없죠. 따라서 이것이 다인데 이것이 전자를 준다. 그래서 주기 때문에 액티베이팅이고 오소 파라다. 자, OH나 NH2는 이것들은 이쪽부터 설명을 하죠. 이거는 유발 효과로는 전자를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음성도 크니까. 그러나 이거는 공명 효과가 크고요. 이걸로 전자를 주기 때문에, 잘 주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적으로는 액티베이팅이면서 오소파라 다이렉팅이다. 할로젠은 이 두 가지 효과가 똑같이 있는데 유발 효과가 더 크고 공명 효과가 더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자를 끌어가서 디액티베이팅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오소파라 다이렉팅입니다. 이거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체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유발 효과나 공명 효과 모두 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가는 그러한 작용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액티베이팅 그룹이고, 그리고 메타 다이렉팅 그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벤젠 고리 자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벤젠 고리 옆자리에 있는 알킬기가 산화되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벤젠 고리 옆자리를 우리가 벤질 자리라고 말하는데, 이 벤질 자리에 수소가 있으면은요, 여기에다가 포타슘 퍼망가네이트나 혹은 여기는 소듐 다이크로메이트와 같은 산화제들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고요. 여기에 수소가 하나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런 COOH, 즉 카복실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벤조이크 에시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벤젠 고리 자체를 환원시키는, 이 벤젠 고리의 환원 잘 일어나진 않아요. 사실은 벤젠 고리 자체는 굉장히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벤젠 고리의 환원은 일반적인 알켄의 환원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촉매 수소화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반응을 시킬 때에 수소 기체를 백금 촉매해서 반응을 시키는데요. 여기 보면은 2000 psi,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이요 40 psi예요. 40 psi. 여러분들 psi라고 하는 말은 pounds per square inch라고 해가지고서 이 단위 인치, 제곱인치당 몇 파운드로 누르느냐 하는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2000 psi니까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이걸 해줘야지만 이 벤젠 고리에 수소가 첨가가 돼서 이와 같은 사이클로 헥세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쉬운 반응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고온, 고압, 여기서는 특히 온도 25도를 유지하면서 고압 조건에서 이런 반응을 시켰다. 이걸 기억해 둡시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